이번에 여러분들 댓글 한 분 함께 합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대부분 아니고 일부 계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안타깝지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선생님, 저는 2년 전부터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 모으기만 했는데 그때 있는 돈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있는 돈을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투자했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꺼번에 샀다가 이렇게 몇 달 후에 주가 떨어지는 거 불안하면 왜 처음부터 한꺼번에 냅니까? 분할로 매수를 해야죠. 한꺼번에 넣었으면 5년, 10년 후를 보고 나는 이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만 한꺼번에 사는 거죠.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로 가면서요. 근데 지금 와서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하락장이니까 그러죠. 나중에 반전돼 보세요. 아, 내가 괜한 마음고생했구나. 분명히 그렇게 된대도요. 오랫동안 봐온 경험이에요.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니까 잠이 안 옵니다. 리밸런싱 해야 하는데 삼전이 많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다시피 말씀드렸어요. 리밸런싱 하라고, 비중 줄이라고, 삼전이 많아요 했어요. 삼성전자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리밸런싱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고점에서 팔아야 하는데 장기로 가야 한다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더니 계속적으로 빠지니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이렇게 과감하게 노후에 쓸 돈 좀 더 여유롭게 쓰고자 투자를 했는데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생활비 하실 돈까지 다 넣었다면 이 약세장을 벗어날 때까지는 긴축 생활 하세요. 그러니 떨어졌지만 생활비 때문에 어차피 매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 놔두고 따로 생활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다행이죠. 어차피 팔아서 은행에 넣어둘고 팔지 말고 괜히 손실 확정돼 가서 팔아서 은행에 넣어둘고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약세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전체 재산이에요. 팔아야만 생활이 돼요. 그렇다면 약세장을 벗어날 때까지 긴축 생활을 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비교 다 해드렸죠? 5종목과 국내 삼성,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카카오뱅크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하락폭이 2배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요즘처럼 경제 위기가 오면 강달러 효과로 국내 개별 종목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훨씬 덜 떨어져요. 지금 하락폭이 2배나 차이 납니다. 왜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많이 떨어졌더군요. 이게 떨어져서 올라오게 되면 미국 주식가 한꺼번에 올라오면 괜찮은데 미국 선진국이 먼저 올라온다 돼요. 한국은 항상 뒤에 따라와요. 더군다나 ETF가 아니라 또 개별 종목 아닙니까? 왜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삼성전자 처음에 투자하면서 주시장에 들어오면서 그거 비중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많이 계셨죠? 지금 비중 많이 줄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2년 전부터 딱 접었습니다. 벌써 눈치를 챈 분들은 그분들도 접은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비중 줄이기 잘했다 생각하시죠? 강달러 환율까지 보고 있는 안전한 ETF 아닙니까? 또 알토니? 삼성전자는 알토니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또 어젠가도? 그 외의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토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토니 뽑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약세장을 벗어나서 강세장에 몇 년 흘러갔다가 또 약세장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강달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은 이 달러 효과 때문에 덜 떨어진대도요. 이 강세장에서도 기본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세장이라고 뭐 몇 달 만에 막 돈 막 벌어요?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주식 투자는. 하물며 이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약세장 벗어나야 되는 건 완전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의 약세장을 견뎌내지 못하고 만약에 포기한 분들 계세요. 그러면 주식 투자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근데 강세장이 오고 뉴스에 나오면 또 들어온대도요. 그러다가 다음에 약세장이 다시 오면 그때 또 포기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약세장은 누구든지 99%가 아니라 100%를 다 견뎌내야만 돼요. 그래야만 주식 투자 가능한 거예요. 약세장이 지금 한번 오고 이제 안 와요? 아니거든요. 또 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약세장은 쉽게 오지 않아요. 아주 드문, 아주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락의 폭, 반토막 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종목들은 반토막 났지만 S&P 500 기준으로 지금 이제 23, 24% 떨어졌어요. 전 고점 대비. 그런데 닷컴 버블이나 또 금융위기 때나 이때 보면 반토막 났잖아요. 하락의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상반기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52년 만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지표들 보면 다 몇십 년 만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끼고 절약을 해서 모은 돈으로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나도 그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식을 샀다가 한 달 만에 팔아버려요. 그럼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사업 시작했어. 근데 한 달 만에 사업 접어버려. 그러다가 또 한 달 만에 다른 사업 시작했어. 그러다가 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또 접어버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업을 열었다가 금방 접어버려. 또 사업을 시작했다가 금방 또 폐업해버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거리에서 보면 수많은 종류의 점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곳에 투자를 한다면 나도 그 사업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투자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점포 보입니까? 수많은 자영업들, 음식점, 정말 다양하죠. 음식점들, 분식집, 중국집, 일반 한식집, 고깃집, 또 각종 마트, 또 이발관, 미용실, 또 안경원, 또 무슨 꽃 파는 화원도 있고, 또 병원 의원들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핸드폰 가게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또 서티원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정육점, 피자점, 또 옷가게, 금은방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떤 업종이세요? 정말 많아요. 내가 과일 가게에 점포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5천만 원 만에 투자했어. 그럼 나도 그 사업하는 거예요. 똑같이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사면 안경집을 하든 금은방을 하든 정육점 하든 똑같이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면 그 수많은 정육점, 피자점, 옷가게, 금은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애플, 테슬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성공 확률이 너무 높습니까? 뭐 파리바게트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죠, 종류가. 근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업종들은 정말 가장 최하위의 규모, 하위라는 게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규모.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최상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에 동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네 마트에 투자하는 거? 동네 정육점에 투자하는 거? 아니면 테슬라, 구글, 아마존에 투자하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저라면 당연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저라면 여기다 투자해요. 그러니 미국 테크 탑10 세계 1등 종목들에 다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동안도 자료에 보면 성공하는 경우보다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커요. 자영업자들도 보면 우리나라 3년 후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채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70%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 리스크, 위험성, 사업을 하게 되면 즉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할 수 있는 위험성 다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주식 투자는 돈을 잃기는 쉬워요. 그런데 벌기는 어려운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식 투자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로널드 리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분의 그 주유소 직원하고 또 백화점에 청소부 했던 그 사람이 100억을 모았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심리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평생을 모을 수가 없어요. 뇌의 구조가 조그만 물로 막 팔아버리고 싶고, 그러다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또 얼른 사고 싶고, 그 사람 마음이래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에 약세장에 불안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모아둔 주식들 은행에 넣어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물쇠로 딱 잠궈뒀다고. 아무도 못 건드려. 나는 수량, 주가는 어떻게 되는 간에 나의 수량은 변함이 없어. 로널드 리드처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5년, 길어요 3년만 잊고 묻어두세요. 3년? 2022년이죠. 2025년까지. 2024년부터는 다시 금리가 인하한다고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요. 근데 또 이렇게 제가 3년, 5년, 10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1년만 하려면서요. 2년만 하려면서요. 그러면 1년만 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진 않아요. 지금은 일부 있긴 있어요. 투자를 하는데 1년 만에 돈 벌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해요?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3년, 5년 후가 되면 22년 약세장, 앞으로 내년까지 더 사둘 걸 후회를 한대도요. 이거 하나 분명해요.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지 못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씨를 뿌리면 그대로 작물이 자라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또 말씀드려요. 알턴 2 제가 말씀드리죠. 한 종목의 비중이 많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매수했던 국내 개별 종목, 누가 좋다고 추천해서 매수했던 국내 개별 종목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약세장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알턴이 뽑으신 분들, 비중을 줄이신 분들 참 잘했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요, 완충장치가 있어요. 바로 강달러라는.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이런 약세장에서도 덜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